우리 부대를 잘 키워내는 것이 곧 우리의 경쟁력을 유지 발전시키는 길입니다. 아프리카에도 대한민국을 알린 기업인 냉전이 끝나자마자 동유럽으로 달려가 한국의 경제 요로를 넓힌 경제인. 사람들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그가 쓴 베스트셀러의 제목처럼 김 회장은 한국의 글로벌 경제 체제를 도입한 선구자로 꼽힙니다. 대우그룹은 1975년부터 중남미, 중국, 베트남, 아프리카 등 당시 왕래도 드문 낯선 땅에 가장 먼저 진출해 대한민국의 이름을 알렸습니다. 1998년 무렵 대우의 수출액은 186억 달러로 우리나라 총 수출액 1323억 달러의 약 14%나 차지했습니다. 베트남 진출 당시 한국 혼을 베트남인에 대한 지원과 현지인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은 그는 아직까지도 가장 존경받는 한국인으로 꼽힙니다. 섬유 수출업체인 한성실업에서 사회 첫 발을 내디딘 청년 김우중은 1967년 만 30세의 나이로 대우실업을 창업했습니다. 자본금 500만 원의 작은 중소기업이었지만 첫 해부터 싱가포르에 트리코트 원단 58만 달러어치를 수출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둡니다. 이후 1976년 대우중공업, 1983년 대우전자를 잇따라 설립하여 급성장 가도를 달리던 대우그룹은 80년대 3조 호황을 타고 해외 진출에 성공, 세계 2위 그룹으로 올라섰습니다. 고인을 잘 아는 이들은 김우중 회장이 평소 술집도 전혀 가지 않고 사생활 스캔들 하나 없이 일벌레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우중 회장과 세계경영신화도 IMF라는 파도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세계경영이란 미명 아래 매체에 지나치게 의지하는 차입경영이 원인이 되어 대우는 외환위기가 닥칠 무렵 가장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김 전 회장은 끝까지 수출론을 밀어붙였고 김대중 정부의 경제관료들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결국 대우그룹은 1999년 8월 워크아웃 대상이 되면서 완전히 해체됐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소식을 접한 후 당시를 회상하며 김 전 회장에게 대우그룹 소생 방안을 직보하라고 했는데 정부 부처 장차관들이 김 전 회장과 대립해 보고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했고 결국 대우자동차 등 6개사의 회생 방침이 결정됐다며 글을 남겼습니다. 고인은 2006년 대우그룹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그의 성공신화 역시 막을 내린 듯 보였습니다. 제가 계획성을 잊지 않고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는 것처럼 저는 기분이 그리 없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우리는 대우 중심이라는 가치를 이 땅에 남겼습니다. 하지만 고인이 가진 큰 꿈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2008년 1월 특별사면 이후 자신의 시작과 같은 청년사업가 육성에 매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2의 고향 베트남 등을 오가며 글로벌 청년사업가 육성 프로그램에 주력했고 명예회복을 도모했습니다. 한국 수출 신화의 상징이자 한국 경제를 세계를 뻗어나가게 한 개척자, 그리고 청년들의 꿈을 지원했던 김우중 회장은 83세의 이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김우중 회장을 큰 성공 뒤에 더 큰 실패를 경험한 결국 다시 재기하지 못한 비운의 기업인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의 발자취는 기업가 정신의 보고로 기억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 GYBM 교육사업의 발전적 개선과 함께 연수생들이 취업을 넘어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체계화를 당부하며 영면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